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정성수 인사드립니다. 작년 2021년 숱한 노력 끝에 12월 3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단 한 번에 통과하는 전무후무한 결과를 우리 대연 8구역은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연 8구역의 사업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정진하고 있으며 재개발 성공으로 가는 법적인 절차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 2022년 1월 24일 건축심의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현재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유튜브 중계로 최종 보고회를 가지게 된 점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후 지체 없이 건축심의를 접수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건축심의를 준비하였으며 사전 협의를 거쳐 접수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건축심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보다 더 많은 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조합원님들께 지금까지 준비했던 건축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의 양이 방대하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조합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조합의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부 조합원님들의 건축심의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모든 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제 건축심의를 주도하고 있는 신성설계의 설명을 시작으로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연 8구역의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신성건축의 박정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연 8구역의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를 앞두고 조합원 여러분께 간략하게나마 건축심의 접수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합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건축심의 접수안의 경우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아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현실적이고 절제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건축심의부터 착공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실제 착공 시점에는 건축심의 디자인이 트렌드에 뒤처져 착공 전 디자인 관련 심의 변경 사례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역의 경우 앞으로 시공사 확정 후 시공사가 제안한 디자인 컨셉에 맞춰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심의 접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주요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체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조경, 구조, 토목, 기계설비 계획, 그리고 전기통신, 소방설비, 친환경, 범죄 예방 계획,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 신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건축 기본계획, 동선계획, 아파트계획, 부대복리시설 계획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주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역은 주변에 대단위 주거단지, 학교, 유행공원, 박물관 등 주거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붉은색 부분이 구역계이며
3개의 공동주택 용지, 일부 근생용지, 종교용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역계 내부의 기반시설로는 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경관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체 조감도입니다. 외대에서 바라본 야간 경관 조감도입니다. 석포로에서 바라본 정면 투시도입니다. 유엔 교차로에서 바라본 정우측면 투시도입니다. 스카이브리지 1 투시도입니다. 스카이브리지는 총 2개소로 계획되었으며 보시는 투시도는 103동과 107동 사이에 계획되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2 투시도입니다. 106동과 110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브릿지 위치는 단지 내 최적의 조망과 단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조감도 및 투시도 그래픽 자료는 건축심의 접수 그래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투시도는 커튼홀 룩 등의 마감 재료를 단지 전체에 적용했을 때 투시도 검토 예시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튼홀 룩을 단지 전체에 적용한 석포로에서 바라본 정면 투시도입니다. 건축심의 접수안과 단지 전체 커튼홀 룩 적용 비교 자료입니다. 다음은 커튼홀 룩을 단지 전체에 적용한 유엔 교차로에서 바라본 정우측면 투시도입니다. 건축심의 접수안과 단지 전체 커튼홀 룩 적용 비교 자료입니다. 다음은 커튼홀 룩을 단지 전체에 적용한 스카이브리지 2 투시도입니다. 이상은 건축심의 접수안과 단지 전체 커튼홀 룩 적용 비교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공사 확정 후 분양 시점의 향후 트렌드를 고려하여 커튼홀 룩 적용 구간, 디자인 컨셉, 마감 재료의 협의 등을 통해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임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작성한 그래픽 자료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예시 이미지 설명을 마치고 다시 건축심의 접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개요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3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단지별 세대수는 1단지 1693세대, 2단지 1240세대, 3단지 415세대로 합계 3348세대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약 2대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배치 계획 개념입니다. 단지 주변의 도심, 공원, 바다 등 다양한 조망을 고려해 배치했습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을 기본으로 배치하였으며 대지 조건에 맞는 타워형을 적절히 배치하였습니다. 외부 공간 계획의 주요 사항은 단지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 잔디 광장을 1단지 북측에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1조 영향권 검토입니다. 우리 구역은 1단지 북측의 부산공고와 2단지 북측의 백합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배치 계획상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붉은색 부분이 교육시설에 대한 1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법상 1조 기준을 만족하면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배치 대안을 검토했으나 주동을 단지의 아래쪽인 남측 방향으로 주로 배치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검토되었고, 붉은색 부분의 1조 영향권은 층수를 낮추거나 외부 공간 계획을 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지 전체 동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24일 심의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 종합개선안도입니다. 단지 내 외부의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심의이며 건축 행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교평 심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상 차량 동선 계획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지하주차장 출입 차량 동선입니다. 붉은색 부분은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역은 단지 입구에서 차량을 출입시키고 그 외의 지상부는 비상 차량 이외의 지상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상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1단지 주차 계획입니다. 단지별로 1계층씩 택배 차량 출입이 가능한 2.7m 통과 높이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주차면을 확장형 주차로 계획하고 세대당 2대가량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화를 위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드랍오프 존 및 세대 창고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2단지 주차 계획입니다. 3단지 주차 계획입니다. 대지 종행 단면입니다. 우리 구역은 단지 주변의 고저차가 많이 나는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 단차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임명 계획입니다. 단지 전면 도로의 가로변은 변화감 있는 임명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 중앙부의 임면은 바닷길의 흐름을 닮은 랜드마크 디자인을 하는 등 특화 임면을 고려하였습니다. (105동) 임명 계획이며 획일화된 임면을 배제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임면 적용을 하였습니다. 마감 계획은 저층부 석재 마감, 상층부 및 측벽은 단지 고급화를 위해 커튼홀 룩 등의 재료 마감을 적용하였습니다. 야간 경관 계획입니다. 부산시 야간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했습니다. 가로변은 단지 차별화를 위해 옥탑부에 투광등을 설치하고 단지 중앙부 아파트 코어에도 랜드마크 조명을 설치하여 대형 8구역만의 차별화된 조명 계획을 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배치 계획입니다. 옥타프 구조물을 강조하는 조명 시뮬레이션입니다. 아래는 코어 타입 시뮬레이션입니다. 외부 공간 조명 배치 계획입니다. 단위 세대 계획입니다. 면적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고려하여 20평대에서 50평대까지 단위 세대로 구성했습니다.
채광과 환기에 용이한 84 타입 4베이 판상형 단위 세대입니다. 안방 공간을 특화시킨 84 타입 타워형 계획입니다. 중대형평형 단위 세대 계획입니다. 펜트하우스 계획입니다. 일부 동 최상층의 펜트하우스도 계획하여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였습니다. 복층형 및 세대 확장형 등으로 선택폭을 고려했습니다. 주동 평면 계획입니다. 1층은 전체 필로티로 계획하여 단지 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기준층 계획입니다. 일부 동을 제외하고 라인별 한 대씩의 승강기 계획을 하여 승강기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부는 피난용 승강기 구조로 계획하여 비상시 원활한 대피를 고려했습니다. (105동) 동평면도 계획입니다. (201동) 동평면도 계획입니다. (301동) 동평면도 계획입니다. 부대시설 스카이브리지 평면 계획입니다. 입주민들의 조망, 휴식, 여가 등을 고려한 공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지별 부대시설 계획입니다. 단지별로 특화된 스포츠, 문화, 교육, 여가 등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부대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만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각 분야별로 압축된 내용의 설계설명서 위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으며 심의도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보다 많음을 알려드리고 분야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계획입니다. 1단지 조경계획입니다.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계획했으며 단지별 특색 있는 테마 공간 및 단지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 단지 광장을 계획했습니다. (2단지) 조경 계획입니다. (3단지) 조경 계획입니다. 도서에 첨부된 조경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계획입니다. 구조계획은 구조해석, 모델링 등을 수행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했습니다. 타입별 구조해석 모델링입니다.
스카이브리지 구조 해석 모델링입니다. 도서에 첨부된 구조 도면입니다. 다음은 토목 계획입니다.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계획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진출입 편의를 위한 부지 조성 계획을 하였습니다. 포장은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했으며 우호수 계획 또한 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광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에 첨부된 토목 관련 도면입니다. 기계설비 계획입니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난방, 위생, 환기, 가스, 자동 제어 등 최적의 기계설비 계획을 했습니다. 도서에 첨부된 기계설비 관련 도면입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계획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 구축, 고화질 CCTV,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통신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서에 첨부된 전기통신 관련 개통도 및 첨부 도면입니다. 다음은 소방설비 계획입니다. 화재 시 인명피해, 재산 손실을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소화 및 실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서에 첨부된 소방설비 개통도 및 소방피난 기본계획도입니다. 친환경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부산시 녹색설계 기준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달성을 목표하겠으며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 및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겠습니다. 외부 녹색 건축 인증 계획입니다. 내부 녹색 건축 인증 계획입니다. 마감재는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자재를 사용하고 법적 기준 이상의 세대감 및 층간소음 저감 계획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니다. 주거 및 비주거 부분에 옥상 태양광 및 측벽 BIPV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에 적합한 건축, 조경, 설비 관련 시설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단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항목별 범죄 예방 건축 기준 외부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 건축 기준 CCTV 관련 내부 계획입니다. 주동 및 단위 세대 부분의 범죄 예방 기준 준수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 신청입니다. 미래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응하고 세대별 특성에 맞는 공간 계획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역의 경우 학교 및 유치원 법적 수인한도 이상의 1조 확보에 따른 용적률 감소 부분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및 아이만 부산 플랜 적용을 인정 신청함으로써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타입별 수평 통합형 평가 항목입니다. 타입별 수직 통합형 평가 항목입니다. 전용 공용 설비를 분리하고 예비 샤프트를 설치하여 유지 보수 관리에 용이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세대 내부 가변성 등을 고려한 평가 항목 계획입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리모델링 구조에 따른 친환경성 평가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분야별 건축 심의 도서를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건축 심의 접수 내용은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장시간 부족한 설명을 경청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주민설명회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신 것과 같이 조합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여 건축 심의를 접수하였습니다. 금일 조합원 여러분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듯이 조합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아가여 대연 8구역 사업은 조합원님과 함께하는 조합원님의 사업으로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방해가 오더라도 저의 소신을 지키고 조합원님과 함께 이 사업을 성공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건축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건축심의도 우리 대연 8구역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 또한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우리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